예, 매주 월요일이 시장 대응이 참 까다롭고 변동성이 큰 그런 날인데요. 월요일마다 이제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지난 금요일에 또 미국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예.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또 갑자기 좀 커진 상황인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닌데 경기 둔화 자체가 예. 경기 흐름 좀 판단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이 됐죠. 네. 이렇게 역전이 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 내에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 금리는 어차피 예. 경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역전이 돼버린 그런 상태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10년 동안 왔던 미국 경기의 확장이라고 하는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가격 변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는 사실 글로벌 경기가 뭐 우리도 그렇고 침체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 거는 꽤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침체까지 가느냐, 혹은 이제 일부 지표들을 보면서 좀 돌아 나오는가를 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아직은 어쨌든 뭐 회복이나 이런 쪽보다는 둔화에서 예.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기가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전과 같이 경기 사이클이 이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침체와 수축 국면을 겪지 않고 침체 아닌 듯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정책의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각국이 경험을 가지고 정책들로 떠받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의 최근에 FOMC에서의 비둘기적인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유럽도 그렇고요. 중앙은행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시장에 예.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은 열광했다가 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그냥 시장을 밑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이제 완화적인 정책 이런 쪽으로서 돌아선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얘기하는 점도표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뭐 내년도에는 한 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경기가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완화적인 정책으로서 돌아선 것은 맞는데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영향 이외에는 별달리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재냐 악재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악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호재 또한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 정책은 유동성의 수위를 높이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새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유동성의 수준 자체를 그냥 유지하는 정책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돈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 전에 있었던 돈들은 이미 돈이 갈 곳을 다 찾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거나 이러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현재까지 며칠 지나면서 이제 나온 것은 일단은 결과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으로서 돌아섰다.
하는 그 결과 쪽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과보다는 원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나빠져서라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 우리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는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작년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는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예. 유동성 굉장히 많았고요. 기업 실적은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부분들에서 이거를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하나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동결해버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완화 정책적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 전망 자체가 이미 정책이 변경하고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략 한 10월 연말까지에서였던 그런 경기 침체 우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 나오면서 사실 좀 헷갈려지는 거죠. 예, 지금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는 새로운 돈들이 좀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야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머징 쪽에서 보면 그런 게 조금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머징으로의 자금의 유입 혹은 이제 국내 증시의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인가요? 작년 말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형태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진국 쪽에서는 돈이 거의 안 들어오는 형태였고 이머징 마켓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일주에 대략 뭐 3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형태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 안으로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것이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한번 약화되게 되면 1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작년도 7월 달에 반도체 D램의 시장 가격이 장기 계약 가격보다도 이제 낮아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때에서부터 둔화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략 한 9개월 정도가 지속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주가가 반도체 경기보다도 한 2분기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업황이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면 과거 주가로 따지면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최고치 부근에 도달해 있는데 업황 경기가 안 좋게 가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업황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보다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나스닥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이 하락하는 입장에서 반도체나 우리나라의 IT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고요. 그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주가지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자금의 이동이 신흥국으로 이루어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시장에 관한 흐름들은 그렇게 예측을 해주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IT가 이제 지난주에 좀 반짝 강했는데 코멘트 해주셨고 예. 경기주들도 이제 올라온 걸 메운 상태에서 더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뭐 좀 내수나 소비주라든지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런 걸 좀 공략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전략은요?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그 월초 뭐 이때에 2,15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상승해서 2,200 부근까지 왔다가 이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2,150에서부터 2,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의 힘보다는 미국 시장의 힘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선진국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유지할 힘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형주도 올라갔고 중소형주도 올라갔고 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락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장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선 떨어지는 것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중국 관련주든 다른 것들이든 이런 것들로서 가는 거는 개별적인 종목 면에서 운이 좋게 한두 개 얻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2,200 부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섹터를 뭐 열심히 찾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요. 예.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겁니까? 결국 이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이슈들 좀 체크해 주세요. 예,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랙시트가 공중에서 지금 떠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이번 주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시간 내에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래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마찰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의 결과가 정치적 마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가 3월의 마지막입니다. 3월이 지나고 나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서부터는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실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이상 감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약세와 맞물려서 이게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일단 시장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이 조금씩 힘이 빠지는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그럼 개인들이 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좀 인덱스를 가지고 이 인버스를 산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은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내지 이런 정도를 본다라고 할 때에 그런 전략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코너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그 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뭐 이제 뭐 자동차도 좀 얘기하셨고 수익이 올라왔고 대형주도 왔고 뭐 소형주도 왔는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일단은 비중 축소 얘기를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